여성은 남편에게 지금 빨리 줄을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트가 오픈하자마자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마트 안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인 주부인 줄리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동네 한인마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이 광경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브라운 부인, 톰슨 씨도 보입니다. 특히 브라운 부인은 손주들 방문할 때 한국 요리를 해주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시네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진열대 앞에서 스팸 통조림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달걀 프라이와 함께 먹을 거라는 분, 김치찌개에 넣을 거라는 분, 도시락용 스팸 무스비를 만들 거라는 분까지 각자 나름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불과 1년 전 제가 미나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변화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은 오히려 한인마트에 스팸이 품절되면 실망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마트 한켠에 있는 시식 코너에서는 스팸 김치볶음밥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늘 붐비고 한국식 조리법을 메모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스팸을 담으며 문화의 힘이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맛과 문화를 창조해냈듯이 우리 동네의 작은 한인마트도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한 생각이 드네요. 1년 전 저는 한적한 교회의 늦겨울, 평소처럼 창가에 서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주부로 살아오면서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은 회사에 가고 저는 집안일을 하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 동안 비어있던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삿짐 차에서 낯선 글자가 써진 상자들이 내려지고 있었는데 그중 눈에 띄게 반짝이는 선물 세트 같은 상자들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한국의 설날 선물 세트였고 그 안에는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사지 않았던 스팸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학 때 이후로 한 번도 스팸을 사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돈이 부족할 때면 스팸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죠.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스팸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특히 저희 세대에게는 더욱 그랬죠. 슈퍼마켓에 가면 늘 스팸이 진열된 선반 앞은 횡하니 비어 있었고 세일을 해도 잘 팔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은 고기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냥 고기를 사서 스테이크를 해 먹지 스팸처럼 가공한 육류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로 이사 온 이웃의 짐 속에서 본 반짝이는 선물 세트는 제가 알던 스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일상의 작은 균열이 되어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죠. 창가에 서서 이사 오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맛과 경험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답니다. 봄날의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옆집 현관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커튼을 살짝 젖혀보니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새 이웃이 보였습니다.
앞마당의 화단에 꽃을 심고 있더군요. 이제는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문을 나섰을 때 그분도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미나는 자신을 소개하며 유창한 영어로 어제 이사 왔다고 말했습니다.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잠시 후 미나는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아직 이삿짐도 다 정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주방에서는 무언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죠. 미나는 제게 앉으라고 하더니 따뜻한 그릇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미나는 이웃분들께 드리려고 아침부터 김치볶음밥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보는 붉은빛의 음식이었지만 고소한 향과 함께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어 보았는데 그 맛이 너무나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볶음밥 특유의 고소함과 처음 맛보는 매콤달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볶음밥은 처음 먹어본다며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미나는 김치볶음밥의 재료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 중에 스팸이 들어갔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먹었던 음식에 스팸이 들어있었다니 더욱 놀라웠던 것은 미나가 들려준 한국에서의 스팸 이야기였습니다. 미나는 한국에서는 스팸이 고급 선물 세트로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스팸 선물 세트가 없어서 못 팔 정도이며 자신도 매년 친정 부모님께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이사 올 때 보았던 반짝이는 선물 세트의 정체가 스팸이었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한국의 스팸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대찌개, 스팸 무스비, 스팸 김치찌개, 처음 듣는 요리들이었지만 하나같이 맛있을 것 같은 이름들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미나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리 이야기를 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미나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저는 미국의 음식 문화를 설명해주며 서로의 다른 점을 재미있게 비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의 집에서 본 한국 스팸은 미국의 것과 달랐습니다. 덜 짜고 더 고소한 맛이 났어요. 미나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스팸이 각 나라의 입맛에 맞게 조절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스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부엌 찬장에는 조금씩 한국식 재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추천해준 한국 식품점에서 산 간장, 참기름, 그리고 드디어 스팸까지.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새로운 맛의 경험을 가져다 줄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와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저희는 매주 토요일 오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부엌에서 번갈아가며 요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애플파이와 미트로플을 알려주었고 미나는 한국식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미나가 처음 부대찌개를 만들어준 날이었습니다. 큼지막한 냄비에 김치와 스팸, 소시지를 넣고 끓이는데 그 향이 집 안가득 퍼졌어요. 미나는 부대찌개가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 근처에서 시작된 요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들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부대찌개의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큰한 국물에 스팸의 짭조름한 맛, 김치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다가 한 입 먹어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게 술이 땡기는 맛이라면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금방 적응해서 엄마 이거 다음에 또 해주세요라며 조르기까지 했죠. 미나는 매주 새로운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팸 무스비는 일본식 주먹밥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것이라고 했어요. 밥 위에 구운 스팸을 올리고 김으로 감싸는 단순한 요리였지만 도시락으로 만들어가면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였습니다. 점점 저는 한국식 재료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미나가 알려준 한인마트에 가는 일이 늘어났고 장보기 목록에는 늘 김치와 고추장이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스팸은 이제 우리 가족의 단골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미국 스팸보다 한국 스팸이 덜 짜고 고소해서 요리하기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스팸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나의 레시피를 따라 만든 첫 시도였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남편은 이제 출장 갈 때마다 스팸을 찾을 정도가 되었고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부엌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찬장에는 간장과 참기름이 늘어났고 냉장고에는 늘 김치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젓가락도 자연스럽게 놓이게 되었고 매운 음식에 대한 가족들의 내성도 점점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음식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깨진 것일 거예요. 한 나라에서 저평가된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스팸 하나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저희 가족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이하여 남편과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미나의 추천으로 목적지를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한국이라는 선택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미나가 추천해준 강남의 한우 곱창구이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사실 내장 요리라고 하자 남편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장은 먹지 않거든요. 하지만 미나가 말해준 대로 한국의 곱창구이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은박지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곱창의 모습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특제 소스에 찍어 먹자 그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에 남편과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곱창과 함께 나온 된장찌개는 또 다른 차원의 맛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순대국밥집에 들렀습니다. 미나는 이곳이 새벽부터 직장인들로 붐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뜨끈한 국물에 담긴 순대를 보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로 만든 음식이라고 들었던 순대였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놀라워했죠. 깊은 국물 맛과 부드러운 순대의 조화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저희에게는 큰 발견이었어요. 특히 참치마요 삼각김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캔참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의 편의점에서 만난 참치마요 삼각김밥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남편은 이제 한국의 편의점 음식이 미국의 패스트푸드보다 낫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미국 브랜드들의 변신이었어요. 베스킨라빈스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이미지였고 파파존스의 피자는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들로 가득했습니다. 달달한 갈릭 디핑 소스와 고구마 무스를 곁들인 피자는 상상도 못했던 맛이었죠. 편의점 문화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깨끗한 매장에서 신선한 도시락과 음료를 판매하는 모습은 미국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심지어 편의점 커피의 맛도 훌륭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날 무렵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남편은
다음 휴가도 한국에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이 그저 이국적인 음식이 아닌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항 면세점에서는 한국의 스팸 선물 세트를 한 아름 사왔습니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스팸을 선물로 고르는 저희의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부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특별한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홈파티라는 이름으로 이웃들을 초대하기로 한 거죠. 미나와 함께 이틀에 걸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부대찌개를 메인으로 하고 스팸 김치볶음밥, 스팸 무스비,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온 순대볶음까지 준비했습니다. 파티 당일 이웃들의 표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붉은색 국물의 부대찌개를 보고 대부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먼저 시범을 보이며 라면과 스팸, 김치를 함께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한국식 손님 접대 방법을 설명했어요. 어른들께 두 손으로 음식을 건네는 법부터 젓가락 사용법까지, 심지어 저희 큰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팸 무스비 만드는 법을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톰슨 부인은 평소 새로운 음식에 보수적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부대찌개의 매운맛에 땀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국물을 떠먹으며 레시피를 물었습니다. 특히 스팸을 이렇게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죠. 브라운 씨네 가족은 원래 스팸을 저급식품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맛본 요리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스팸 선물 세트 이야기를 들려주자 같은 제품도 문화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파티는 단순한 식사 모임을 넘어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한국의 식문화와 예절을 소개했고 다른 이웃들도 각자의 나라 음식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멕시코 출신인 로드리게스 가족은 다음 모임에서 자신들의 전통 요리를 선보이겠다고 했고, 이탈리아계인 마르코 씨도 자신만의 파스타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미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서로 어색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음식을 매개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팸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어낼 줄은 미처 몰랐다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죠.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매달 한 번씩 국제 요리 교류 모임이 열립니다. 각자의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스팸 요리가 이제는 이웃들을 하나로 모으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제 주말마다 한인마트는 저의 새로운 장보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글이 써진 식품들이 이제는 친숙한 얼굴처럼 느껴지네요. 장바구니에는 자연스럽게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스팸이 담깁니다. 특히 계산대에서 스팸을 올려놓을 때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작은 통조림 하나가 저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이웃들과 함께하는 국제 요리 모임이 열립니다. 지난주에는 로드리게스 가족이 멕시칸 타코를, 이번 주는 제가 김치볶음밥을 준비했죠.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했던 젓가락질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이웃들을 보며 문화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출장 갈 때마다 한국 스팸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맛을 가진 스팸을 비교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네요. 아이들은 학교 도시락에 스팸 무스비를 싸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설명하는 것이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미나와는 이제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요리 강좌를 열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팸 요리로 시작해서 한국 음식을 알게 된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새로운 맛의 세계를 소개해주고 싶어졌어요. 미나와 함께 기획한 첫 수업은 스팸으로 시작하는 한국 요리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날 본 반짝이는 스팸 선물 세트에서 시작되었네요. 하나의 작은 통조림이 저의 식탁을 바꾸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죠. 오늘도 저는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며 미소 짓습니다. 스팸, 김치, 고추장.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식재료들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온 동네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편견 없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스팸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줄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스팸 하나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 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스팸으로 부대찌개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창의력,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발전시킨 저력이 놀랍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에서 저평가되던 식재료들을 고급 식문화로 재해석했고, 이제는 그 음식들이 다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한 저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팸 선물 세트에 담긴 한국의 이야기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가진 잠재력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새로운 문화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대찌개처럼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해지고 독특한 맛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